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푸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단말기는요,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모델명은 KRC101 모델인데요. 보통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용지가 장착이 안 되는데요. 이 단말기는 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비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용지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쉽죠. 자,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기를 이렇게 열면요, 위로 제끼고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용지를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닫으면 안 되고요.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밖으로 반듯하게 빼고요. 어떤 분은 여기에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밖으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때 용지를 잘 보면 이쪽은 백지잖아요. 글씨가 쓰여 있잖아요. 이쪽은 백지죠. 이렇게 딱 위로 용지를 잡아 당겼을 때 이쪽이 백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스듬히 해서 잡아 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잘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전원을 켜야 되겠죠. 이 파워가 있고 여기 보시면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는요, 이걸 먼저 파워를 켜야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배터리 양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전을 할 때 여기가 빨간불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다 충전이 되면 아마 녹색불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여기는 블루투스 표시죠. 그리고 여기는 IC라는 건 뭐냐면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읽을 때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충전하는 게 있고요. 여기 충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은 이 파워 버튼이죠. 파워 버튼을 1, 2, 3 소리 났죠. 1, 2, 3초 동안 누르면 삑 소리가 나요. 그때 손을 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배터리가 두 개가 되어 있죠. 하나는 지금 닳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플을 클릭을 합니다. 어플은 바로 이 비즈원 포스라는 어플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자, 볼게요. 여기 블루투스 표시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파란색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어플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하고 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하고 통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카드 결제가 있고요. 여기에 현금 결제가 있죠.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할 때 여기를 누르면 되겠고요. 현금 결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는 여기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영수증을 조회해서 취소할 수 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도 취소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도 여기 와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조회는 말 그대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파란불이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결제할 때 카드 결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누르면 자, 여기에 결제 금액을 먼저 누르라고 하죠. 이쪽에 결제 금액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먼저 클릭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 이게 나타나죠.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납니다. 2,500원 해볼까요? 2,500원. 자, 그리고 5만 원 미만은 다 일시불이니까요. 일시불로 하면 되고요.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일시불입니다. 5만 원 미만은 일시불이에요.
그 다음에 승인 요청하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 승인 요청이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모님 치킨 카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삑 소리 났죠. 이때 카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 꽂으면 여기에 이제 불이 반짝반짝하죠. 이쪽에. 그죠? 자, 결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가맹점 정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롯데카드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그리고 거래 일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금액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수증을 보낼 수도 있고요. 영수증 출력할 수도 있어요.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오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력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까 그 영수증 보내기라는 곳에서 영수증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뜯을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어디 가서 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 여기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신용 결제 취소겠죠. 그죠? 신용카드를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 결제 취소해서 하면 되겠고요. 현금 결제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그런 곳입니다.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 여기 가서 이걸 클릭하면요, 여기가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해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카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요,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를 눌러보면 결제한 카드 내역과 발행한 현금 영수증 내역이 함께 나오는 곳이고요. 신용 결제 취소는 신용카드 결제한 것만 나오겠죠. 목록이. 현금 결제 취소란에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 그 목록만 나올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 목록과 결제한 신용카드 목록과 발행한 현금 영수증 목록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입니다. 물론 여기 가서 눌러도 돼요. 누르면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시 해볼까요? 영수증을 여기 보내기 하면 출력을 하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영수증을 보내기를 누르면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뭐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MNS, 문자 메시지죠. MNS는 이렇게 이걸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수증 보내기. 다른 웹으로 보낼 수도 있죠. 다른 웹은 뭐 깔려 있는 거 있죠. 뭐 팩스로 보낼 수도 있어요. 모바일 팩스 다 쓰고 계시죠? 모바일 팩스로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웹으로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 팩스. 들어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팩스를 받기를 원하는 분의 팩스 번호를 넣어서 하면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 팩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에 가서 눌러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제 취소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카드 꽂아달라고 하죠. 그러면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을 때요. 이 RSG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밑으로 가게 하고 넣어줍니다. 자, 취소됐죠. 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보낼 수도 있어요.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영수증 출력하면 출력이 됩니다.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시겠습니까? 여기 출력이 되죠. 여기서. 네. 굉장히 편리한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카드 결제는 카드를 결제할 때 쓰는 곳이고요. 현금 결제는 뭐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쓰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영수증 조회 및 결제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 목록과 그 결제한 카드 결제한 카드 승인 목록이 함께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도 취소할 수도 있고 카드 결제한 것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딱 클릭하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신용결제 취소, 신용카드 결제할 때 여기 가서 이제 취소하면 되겠고요. 여러 개가 이제 신용카드를 여러 개 결제했으면 목록이 쭉 뜨겠죠. 그 목록 중에서 해당되는 해당되는 그 건을 클릭해서 취소하면 되겠고요. 현금 결제 취소는 마찬가지로 발행한 현금 영수증 목록들이 쭉 뜰 겁니다. 그 쭉 뜬 목록 중에서 내가 취소하고 싶은 현금 영수증 그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죠. 영수증 조회 및 결제 취소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가서 여기를 누르면 발행한 현금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 그 목록과 결제한 신용카드 목록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해당 건을 클릭해서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한데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삼성페이를 결제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됩니다. 삼성페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제가 이제 삼성페이를 하니까 이게 삼성페이죠. 삼성페이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됩니다. 스마트폰 바닥을, 이게 바닥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깨져서 바닥 부분을 여기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플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어플이 있죠. 비주원 포스. 자, 이렇게 항상 이 블루투스에는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이렇게 이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블루투스 부분이 파란색으로 들어오지가 않으면 이 연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결제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 설정 있죠. 환경 설정 같은 데서 들어가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세금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자 정보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부가세 설정이 나와 있죠. 이게 부가세 설정이라고 여기 보이죠? 부가세 설정. 이걸 누르면 자, 부가세 설정. 보통 부가세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설정을 이제 부가세 포함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가세 미포함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과세인 부분들은 그냥 비과세. 그죠? 학원이나 뭐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보통 비과세를 쓰죠.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보통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세금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 결제 한번 볼까요? 현금 결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촬영하는데 위에 조명이 좀 비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다시 뒤로 가서요. 뒤로 가게 해볼게요. 뒤로 현금 결제를 누른 다음에 보면 보통 이제 소득공제하고 지출증빙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소득공제면 보통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 금액을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결제 금액을 여기 보시면 여기 결제 금액에다가 클릭을 하죠.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1,000원 해볼게요. 1,000원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라고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여기다가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준 다음에 여기 완료를 하고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금액은 이제 휴대폰 번호 눌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완료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행. 현금 영수증 발행을 누르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돼요.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용지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걸 잘 볼 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부분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망가졌습니다. 아이스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보통 무엇으로 계산하면 되냐면 이걸로 계산합니다. 마그네틱으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 결제를 눌러본 다음에 금액을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결제 금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2,500원 해볼게요. 자, C는 여기 C 있죠. C는 이제 숫자를 하나씩 지울 때 쓰는 겁니다. 2,500원인데 25,000원을 제가 체크를 했네요. C를 누르면 하나 0이 없어지겠죠. 아예 다 없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다 없어지네요. 2,500원 이렇게. 그리고 5만 원 미만은 일시불이니까요. 한번 저기 한 6만 원 해볼까요? 그냥 네, 6만 원 해볼게요. 6만 원. 6을 누른 다음에 여기 만자를 누르면 되겠네요. 여기 만.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죠. 일시불이냐 5만 원 이상은 물어봐야 되니까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3개월로 해드릴까요? 고객이 원하는 개월수가 있겠죠. 그 원하는 고객 개월수를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뭐 일시불은 일시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승인 요청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서명은 원래는 고객이 하는 게 맞지만 그냥 가맹점 대표님이 해도 됩니다. 서명한 다음에 확인. 자, 장모님 시킨 카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확인. 삑 소리 나죠. 그때 넣는 겁니다. 가볼게요. 넣어볼게요. 한번. 이 부분이 이렇게. 자, 뭐라고 뜨는지 보세요. 자, IC 카드 슬롯에서 카드를 뽑아주세요. 확인. IC 카드 에러란 멘트가 뜨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인을 하시고. 자, MSR로 거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카드를 빼야 되겠죠. 확인. 카드를 리더기에 읽혀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읽히냐면 이 부분, 옆에 부분 있죠. 이 부분에도 읽힙니다. 자, 볼게요. 이 마그네틱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됐네요. 그죠? 승인이 됐네요.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 취소는 어떻게 하면, 영수증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 출력해 볼게요. 확인.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시고, 취소는 여기 가서 이제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죠. 그러니까 신용결제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원거래 일자가 9월 며칠로 되어 있어요. 8일이죠. 승인번호가 있어요. 승인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수증에 보면 승인번호가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되어 있죠.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승인번호는 몇 번이냐면요. 30013 죄송합니다. 30013 101 금액은 6만 원이었죠? 6만 원. 6만 원 이렇게 6자를 하고 만자를 누르면 되겠어요? 카드 승인 취소. 승인 이렇게 하고 확인. 카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네. 꽂아달라고 하죠? 자, 꽂아달라고 하는데 얘가 망가졌기 때문에 못 읽겠죠? 그러면 IC카드 에러 빼주세요. IC카드 에러 카드를 빼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MSR로 거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확인. 카드를 익혀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걸로. 옆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됐죠. 영수증 출력. 확인.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면 이걸로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읽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방향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마그네틱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하고 이게 9시 방향이죠. 이쪽이 9시 방향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가졌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잡으니까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이 부분이 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9시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결제하면 돼요. 기계는 거의 고장날 일은 없습니다. 사실 고객님들이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